오늘 이구 이사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5개 종목 40% 비중, 그러면 현금이 지금 60%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금만 60%를 만약에 들고 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 기존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할 것 없이 뭐 지주사도 그렇고 뭐 새롭게 또 신주도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면은 이게 올랐는데 뭐 하다못해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정을 보였던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도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오늘 또 급등하면은 아이고 살 걸 이런 어떤 후회 속에서 현금 60%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 뭐 한 20%, 10%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실현하면서 다른 쪽을 또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 시점인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5개 종목인데 10%, 10%, 10%, 5%, 5%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현금 60%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점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걸 추가하고 교체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20%, 30%를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5%, 10%씩 나누어서 전체 비중 20%, 30%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현재 같은 강세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씩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단의 대장주 역할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1차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증을 했던 삼성 SDI의 증자 물량이 내일 모레죠. 6월 13일 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삼성 SDI가 그러한 물량, 물론 한꺼번에 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정한 물량 소화도 하면서 전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어떤 수급들이 뭐 개선되느냐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한 저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걷는데요. 이러한 라인들이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지지가 못 되고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55,000원입니다. 5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듯 했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때가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또 한 달여 동안을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점을 37,000원대까지 또 밀려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4만 원대 후반 자리 그냥 편하게 5만 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러한 구간들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저점을 진짜 다져준 건지 이걸 다음 내일 모레 6월 13일 날 삼성 SDI의 상장 물량이 나오면서 잘 흔들리더라도 버텨주느냐 아니면 그러한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삼성 SDI 상장 물량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라는 뭐 셀이 됐든 또 소재 쪽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 자리가 이제 훼손되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 주면서 5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거래도 실려주는 모습이 만약에 증가가 되면서 나타나 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이구 이사님 같은 경우 최소한도 손실을 보지 말고 이익 실현을 하든 한번 털고 다시 저점을 확인해주는,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고 5만 원에 대한 1차 저항에서 잘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간다라면은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5만 원이라든가 이 무너지지 말아야 됐던 4만 7, 8천 원, 4만 원대 후반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 다음 한번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높게 사신 분들은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고, 이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으니까 5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 내지는 5만 5천 원 근처 오면 거기서 매도했다가 이 2차 전지를 다시 매수할 건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14% 정도 뭐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5만 원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IT 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테크윙을 말씀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죠. 지난번에 이 하락했던 이 올 초에 1월 달에 이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아주 완벽한 가격 조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도 23만 원, 4만 원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고 삼성전자가 다시 또 6만 원에 안착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6만 원 안착하고 바로 뭐 7만 원을 향해서 간다라면 지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냥 3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리를 잘 지금 잡아주고 바닥에서 탈출 시도를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뭐 2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요 3만 원대 요 초반 중반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물타기를 지금 시점에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만 원 이하로 낮추고 오늘부터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뭐 1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500주씩 나눠서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2000주를 만들고 단가 낮추고 비중 조금 늘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4만 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직전 고점 돌파를 못하는 이런 4만 원대 중반 이상을 못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 3만 원대 초중반에 매수한 주식은 이익 실현하거나 전체 단가는 일단 낮아졌으니까 최소한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흐름을 타서 IT 쪽들이 주도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뷰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노의 경우에는요,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라든가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는 이러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얘 역시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지난 4월 9일 날의 저점이 아니라 이 자리들에서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주었던 자리가 22,000원, 3,000원 이 라인들을 지금 회복 시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어떠한 반등할 수 있는 반전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직전 저점이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정도에서만 지지가 잘 되는 흐름이었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2,000~23,000원을 쉽게 갔었겠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 바닥만 만들어주고
2만 원에서 이제 지금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뭐 다시 뭐 크게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도 2만 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다. 그리고 나서 25,800원이 매수가인데 그냥 지금 하염없이 25,800원 또는 그 이상 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2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고 비중을 좀 늘려서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21,000원, 2,000원의 자리를 잡는다면 2만 원대 중반 그리고 또 지금 AI 의료용 기기라든가 이런 쪽들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제대로 된 시세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순환 흐름을 대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좀 높이고 단가 낮출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HVM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저항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적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다가 이탈이 되니까 16,000원까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습을 보시면 위쪽으로 저항이 있는 거는 나오는데 이 중심값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데 조정을 보일 때 만약에 이 밑에 단으로 2만 원 이하도 깨져서 이렇게 간다라면은 이 종목은 이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27,000원 라인 정도가. 그런데 이 중심값인 바로 21,000원, 2,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뭔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만 돌파 시도를 한번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를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뭐 25,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 가격도 좋고 이 가격 밑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3,000원에서부터 4,000원 라인 그 정도에서 오히려 비중 5%니까 한 10%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자리를 이 자리는 쉽게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으로 봤더라도 추가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췄고 그리고 비중이 조금 5%에서 10%로 늘어났으니까 뭐 27,000원에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슈팅돼서 추가적으로 뭐 3만 원이나 3만 원 넘어가는 자리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익 실현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I 메탈입니다. 뭐 구리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 내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아니라 대장주는 구리 쪽에서는 풍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풍산 같은 종목은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안 받고 여기서 그냥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고점을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KBI 같은 경우 이 시가총액도 이게 6,7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종목이 만약에 얘가 또 한번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가고 많은 그런 어떤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것은 추가 매수,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 보면은 2,216원이 매수인데요. 공교롭게도 계속 그 2,200원대 고점 윗골이 달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가나보다 하고 쫓아갔다가 아무 대처도 못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뭐 이 1,597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한번 뭐 이번 주가 됐든 뭐 이번 주에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급등 한번 나오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오늘의 체리피킹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한 대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1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단가를 낮춰주고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하면서 그 다음 타임에 이제 제대로 된 종목들로 교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현금 비중도 있으시고 괜찮다, 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 주도 섹터들을 뭔가를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조선주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뭐 HD 현대중공업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조선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구 이사님의 어떠한 투자 규모, 성향, 뭐 배팅의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천차만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저께도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체리피킹으로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눌림목 숨고르기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매수해 놓고 오늘 같은 날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패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고 계좌에서 이렇게 빨간불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체리피킹으로 여러분들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 매수가 됐다라면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의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조선업 업종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가 바로 선박 건조하는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격마다 다 틀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지난번에 KDB 물량에 따라서 크게 한번 흔들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정이라면 조정입니다. 그렇죠? 지난 4월 28일 날 이렇게 고점 찍고, 그런데 이 제반 이평선들이 전부 다 수렴이 돼 있어요. 지금 5일, 10일, 20일, 60일 뭐 할 것 없이.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지금부터 조금씩 8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나가도 되는 그러한 전략이고, 또 나는 좀 비싸, 부담스러워,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조선 기자재 쪽에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이런 태광 같은 종목,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작년 11월부터 잘 이어졌다가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 주말에 이런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연출됐다. 누가 들어왔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3일째 숨고르게 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쪽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아이템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KBI 메탈 내가 손실 봐서 매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금 있는 60% 현금을 가지고 10%든 15%든 말씀드렸던 이런 3개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조선주를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결국 시장은 계속 변화되는 것 같아도 시장의 주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도 섹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수 뭐 2,900, 3,000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과감한 변화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